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있는데 문득 이 상을 엎어버리고 저 차가운 길바닥으로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 말입니다. 남들은 복에 겨웠다며 부러워 죽겠다는데 저는 매일 밤 제 목을 조르는 이 우아한 평화에서 탈출하고 싶은 반역을 꿈꿉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모르는 남자와 산다는 것, 그건 생각보다 지독한 형벌이더군요. 올해로 재혼한 지 딱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참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양의 원두를 직접 갈아 커피를 내리고 식탁 위에는 제 취향을 고려해 계절에 맞는 꽃을 한 송이씩 꽂아두는 세심한 남자죠. 이 집에선 오늘 당신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좀 쉴까? 이 같은 다정한 배려가 공기처럼 당연합니다. 남들이 보면 천국이 따로 없다고 하겠지요. 친구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야,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어떻게 저런 진국을 만났니? 그럴 때마다 저도 적당히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천국도 나를 숨기고 살아야 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비단으로 감싼 감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어제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쾅 하고 커다란 공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근처 도로를 보수하는 소리였겠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제 온몸의 신경이 빳빳하게 곤두섰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핏줄이 설 정도로 손에 힘을 꽉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생긴 고질적인 병입니다. 술만 드시면 가구며 그릇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때려 부수던 아버지. 그 폭력의 소음에 벌벌 떨며 엄마와 장롱 속에 숨어 숨을 죽이던 그 5살 아이가 50이 넘은 제 몸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는 제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박힌 가시이자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남편이 놀라 주방에서 달려왔습니다. 제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고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묻더군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냥 밖에서 나는 소리야. 별거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정함이 왜 그렇게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놀래서 그래요. 요즘 잠을 좀 못 잤나 봐요.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차마 제 밑바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편은 저를 교양 있고 늘 차분하며 상처 하나 없이 곱게 자란 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 공사 소리 하나에 발작을 일으킨다는 걸 알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혹은 제가 감춰온 구질구질한 과거의 냄새를 맡고 뒷걸음질 치진 않을까요? 지금 남편은 제가 만든 완벽한 가면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단정한 미소를 연습하고 제 안에 있는 마음의 흉터 위로 두꺼운 분칠을 합니다. 그가 원하는 사모님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제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매 순간 이건 진짜 내가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은 욕망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이 안락한 집과 다정한 남편을 잃고 싶지 않은 비겁함이 제 입을 막습니다. 남들은 은혜를 모르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겠지요. 하지만 내 아픔의 이유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 끝에 돌아올 시선이 두려워 입을 닫아야 하는 그 외로움을 아십니까? 차라리 나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그 전 남편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인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인간은 제가 왜 소리에 민감한지, 왜 비 오는 날이면 구석에 박혀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는지 묻지 않았거든요. 그 인간은 내 흉터가 왜 생겼는지,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 내 가장 못난 모습까지 이미 다 들켜버려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거. 그게 얼마나 지독한 해방감인지 저는 이 우아한 집에서 역설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너무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냉장고를 채우러 나갔던 집 앞 마트 주차장에서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지옥이었던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인간이 쫄딱 망해서 나타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으시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인간이 길바닥에 나앉기를 매일 밤 기도하며 독을 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하게 늙어버린 그 등을 마주하니까 시원한 게 아니라 가슴 한구석이 썩어 문드러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내 젊음이 그 사람과 보냈던 그 처절했던 시간이 한꺼번에 부정당하는 기분 말입니다. 카트에 장을 본 짐들을 싣고 차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 주차장 구석, 볕도 잘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낡은 경차 트렁크를 열고 컵라면 박스를 싣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유난히 굽은 등, 빛바랜 점퍼,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그 실루엣. 순간 발걸음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인간은 저렇게 초라할 리가 없었거든요. 비싼 향수 냄새 풍기며 여편 내가 집에서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번듯하게 차려입고 밖으로만 돌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의 시선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챙기던 그 잘난 양반이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다닐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내 청춘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그 어린 것들을 뒤로 한 채 대못을 박으며 집을 나갔던 나의 전남편. 그는 박스를 싣다 말고 허리가 아픈지 한참을 구부정하게 서 있더군요. 이제는 그 허리가 펴지지 않을 만큼 세월에 두들겨 맞은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서 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고 신고 있는 운동화는 뒤축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너, 여긴 어쩐 일이야? 차 문을 닫으려다 저를 발견한 그 사람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 당당하고 오만했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 눈치나 보는 겁먹은 짐승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그 남자의 얼굴을 뜯어봤습니다. 눈가는 움푹 패였고 입술은 터서 말라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찾아갔던 그 대단한 여자는 어쩌고 왜 이런 낡은 차에 컵라면이나 싣고 있는지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잘됐다. 꼴 좋다. 너 그렇게 살 줄 알았다. 하며 침이라도 뱉어줘야 하는데 이상하게 혓바닥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해서 장바구니를 뒤적였습니다. 지금 남편이 사준 고급 수입차 키를 꼭 쥐고 잘 차려입은 제 모습이 그 사람의 남루함과 대비되는 게 묘하게 부끄러웠습니다. 통쾌해야 할 순간인데 왜 저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걸까요? 애들은 잘 있니? 자리는 잡았고 그 인간이 툭 던진 한마디에 제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람 피워 나갈 때는 애들은 안중에도 없던 인간이 이제 와서 애들 안부를 묻는 그 뻔뻔함에 화가 나야 하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지독한 쓸쓸함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금 집에는 나를 여왕처럼 받들어주는 남편이 따뜻한 차를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긴 먼지 하나 없고 향기만 가득한 천국이죠.
그런데 저는 왜 이 휘발유 냄새와 매연이 가득한 주차장에서 컵라면 박스를 든 전 남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까요? 그 사람의 망가진 모습이 꼭 제가 바쳤던 십수년의 세월이 망가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나 이제 혼자 산다. 그 여자는 진작 떠났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건네는 그 말에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지옥 같았던 인연이 이제는 연민이라는 이름의 더 무서운 족쇄가 되어 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인간을 뒤로하고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이 정적 속에서 저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던 그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옆에 아무도 없을 때가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주는 남편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정작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박힌 가시는 숨겨야 할 때, 당신은 참 밝은 사람이야라는 그 다정한 칭찬이 내 목을 조르는 칼날처럼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상처의 냄새조차 맡지 못하는구나 하고요. 주차장에서 그 인간을 본 뒤로 제 마음엔 지독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대충 뒷좌석에 던져놓고 운전대를 잡았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시동을 거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금 남편은 저녁을 준비해 놓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더군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장 보는데 무슨 일 있었어? 당신 얼굴이 꼭 넋 나간 사람 같아.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같이 나눠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참 다정하죠. 그런데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으며 손을 빼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이렇게나 아끼는데 제 머릿속은 방금 전 주차장에서 본 그 인간의 낡은 운동화와 컵라면 박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아니에요. 마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지쳤나 봐요. 잠시만 쉴게요. 침실로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인간이 툭 던진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 요즘도 큰 소리 나면 깜짝깜짝 놀라니? 저번 주에 천둥 치길래 내 생각 좀 나더라. 그 한마디가 왜 이토록 가슴을 후벼 파는 걸까요? 바람기 하나로 온 집안을 흔들고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그 인간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성자 같은 남편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말입니다. 지금 남편은 저를 교양있고 늘 차분하며 상처 하나 없이 곱게 자란 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앞에서 항상 연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술병을 깨뜨리며 소리를 지를 때마다 구석에서 오줌을 지리던 그 가여운 어린애의 모습은 철저히 숨긴 채 우아한 사모님의 가면을 쓰고 웃습니다. 이 완벽한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서, 이 사람에게 상처 많은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매일 밤 가슴에 분칠을 합니다. 그런데 나를 버렸던 그 인간은 제가 얼마나 겁쟁이인지, 제 마음속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예민한지 묻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공들여 쌓아온 지금의 우아한 나를 단 한 문장으로 무너뜨리는 그 익숙함. 그건 사랑보다 더 무섭고 징글징글한 역사였습니다. 남편이 정성스레 차려준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전복인 줄 압니다. 비싼 돈을 들여 산 전복을 손수 닦아 제 앞접시에 놓아주며 웃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릿한 냄새를 맡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사실 저는 전복을 질색하거든요. 어릴 적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전복을 손질할 때 나던 그 비릿한 물 비린내가
제 가난했던 유년의 냄새 같아서 저는 그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남편 앞에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 참 입맛도 고급스럽고 우아하다고 칭찬하는 이 사람의 환상을 깨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남편이 발라준 전복살을 입에 넣고 억지로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혀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남들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바람 피운 놈은 또 피운다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중년이 되고 보니 내 아픔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의 다정한 위로는 번역이 필요한 외국어 같은데 전 남편의 그 투박한 잔소리는 설명이 필요 없는 모국어처럼 제 가슴에 착 달라붙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범인이 내 상처를 유일하게 이해하는 목격자가 되는 이 비극적인 아이러니.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건네는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서도 제 마음은 그 낡은 차에 실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혼자 기침을 하고 있는 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쳤다고, 정말 미쳤다고 스스로를 욕하면서도 저는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은 그 인간의 번호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되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이 집은 너무나 눈부셔서 눈이 아픈데 저 멀리 보이는 그 인간의 지옥은 왠지 모르게 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곳에선 제가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곳에선 제가 그냥 상처 입은 나로 있어도 되니까요. 나를 배신하고 떠난 인간이 천벌받기를 기다려본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 인간이 길바닥에 나앉아 내 발치에 엎드려 빌기를, 그렇게 무참히 망가지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며 독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복수가 내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니까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듭니다. 망가진 그 사람의 인생이 꼭 내 청춘의 실패작처럼 느껴져서 말입니다. 결국 저는 못 이기는 척 주차장에서 받아온 그 인간의 연락처를 따라 낡은 빌라촌을 찾아갔습니다. 거기 가면 나는 정말 미친년이지. 운전대를 잡은 내내 수만 번을 다짐했는데도 제 옆자리엔 벌써 마트에서 사온 계란 한 판과 그가 평소 즐겨 먹던 간식들, 그리고 내가 정성껏 만든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더군요. 도착한 곳은 낮에도 볕이 잘 들지 않는 눅눅한 골목 끝 건물이었습니다. 계단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복도엔 주인을 알 수 없는 낡은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더군요. 한때 외제차만 고집하고 남들 눈 엄청 의식하며 떵떵거리던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니.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구세요? 갈라진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데 순간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 특유의 그 호라비 냄새와 오래된 벽지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고 바닥엔 여기저기 약봉지가 굴러다니더군요. 번듯하던 가구들은 다 어디 가고 중고로 얻어온 듯한 낡은 식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여길 어떻게 이 꼴을 보러 왔어? 그 인간이 마른 세수를 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한 끼 식사 해결하는 것도 버거워 보이는 초라한 노인네만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기 하나로 온 집안을 흔들고 저를 지옥으로 밀어넣으며 큰 소리치던 그 남자는 이미 세월에 다 깎여나갔더군요. 그를 유혹해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떠났던 그 여자는 그가 사업이 힘들어지고 돈줄이 마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꼴 좋다. 결국 이렇게 될 걸 왜 그렇게 나를 피말리게 했니? 제 입에선 독설이 나갔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식탁 구석에 놓인 낡은 버너와 냄비로 향했습니다. 10년 넘게 남처럼 살아놓고 고작 그 한심한 살림살이를 보는데 가슴 한쪽이 찌릿하며 내려앉았습니다. 통쾌해야 하는데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며 비웃어줘야 하는데 왜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서글픈 걸까요? 지금 남편이 차려주는 식탁은 호텔 식사처럼 완벽합니다.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식탁에 비싼 그릇들. 하지만 그 식탁에 앉아 있으면 저는 항상 옷깃을 여미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퀴퀴하고 좁은 방에 들어오니 이상하게도 제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겁니다. 이 남루한 공간이, 이 망가진 남자가 내 인생의 가장 치열했던 현장을 이해하는 유일한 목격자라는 사실이 저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사과 한마디면 다 용서될 줄 알았습니다. 그 사과를 받기 위해 10년을 이갈며 버텼는데 아니었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그 한마디가 오히려 제 가슴을 더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저는 항상 아름다운 아내여야 하지만 이 인간은 제가 첫아이를 유산하고 텅 빈 방에서 넋을 놓고 있을 때 말없이 제 찬발을 자기 가슴팍에 넣어 녹여주던 사람입니다. 남들에겐 바람기 많은 나쁜 놈이었을지 몰라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던 그 밤에 제 통곡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함께 울어줬던 유일한 사람 말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추악하고 힘들었던 순간을 공유한 사람. 그래서 설명하지 않아도 내 눈빛만 보면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아는 사람. 부엌으로 가서 썩은 냄새 나는 냉장고를 비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를 문지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는 왜 이 어둡고 냄새나는 지옥 같은 방에 남아서 죽도록 미운 인간의 냉장고를 닦고 있는 걸까요? 인생 참 기구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남자는 내 상처를 보지 못하고 나를 가장 아프게 했던 남자는 내 상처의 결까지 다 알고 있다는 이 지독한 역설. 저는 오늘 제가 쌓아온 평화로운 천국에 스스로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거나 딴 주머니 차는 게 아닙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는 남편이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서 낮에 만난 전 남편의 퀴퀴한 단칸방 냄새를 떠올리며 맛있게 먹는 척 웃어주는 겁니다.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는데 이상하게 그 지옥 같은 기억이 지금 이 따뜻한 거실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질 때 그때부터 진짜 비극은 시작되는 겁니다. 전 남편의 그 눅눅한 빌라촌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창문을 전부 열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뺨을 때리는데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혹시라도 제 몸에 그 인간의 가난한 냄새가 배었을까봐, 혹시라도 제 옷깃에 그 곰팡이 섞인 세월의 냄새가 묻어 있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지금 남편이 그 지독한 냄새를 맡아버리는 순간 제가 공들여 쌓아온 이 유리성이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향긋한 디퓨저 향기가 저를 반깁니다. 거실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따뜻한 노란색 조명이 집안을 감싸고 있더군요. 지금 남편은 앞치마를 두른 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을 따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장 보는데 무슨 일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마트에서 누구를 봤는지,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시시콜콜 떠들었을 저인데 오늘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애써 외투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가까이 다가와 제 몸의 냄새를 맡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아, 마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좀 돌아다녔더니 피곤하네. 얼른 씻고 나올게요.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샤워기를 가장 세게 틀고 몸을 닦아냈지만 전 남편의 그 낡은 냉장고를 닦던 손끝의 감촉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석처럼 아껴주는 이 집의 온기보다 나를 함부로 대했던 그 인간의 비참한 현실이 왜 이토록 선명하게 제 살결에 남아있는 걸까요? 식탁에 앉았는데 남편이 정성스럽게 구운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육즙이 가득하고 부드러운 고기. 남편은 제가 이런 고급스러운 음식을 즐기는 우아한 여자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자꾸만 아까 본 전 남편의 그 떨리는 손이 생각납니다.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제가 해준 멸치볶음을 맨손으로 집어먹던 그 인간. 바람 피워 나갈 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 보이더니 이제는 고작 밑반찬 몇 가지에 눈시울을 붉히던 그 한심하고 처량한 모습 말입니다. 여보, 고기 식어. 당신 오늘 정말 이상해.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이 사람의 손은 늘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저는 발작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손을 빼고 싶었습니다. 이 깨끗한 손에 제 더러운 비밀이 옮겨 붙을 것만 같아서요. 지금 남편의 식탁은 안식을 주지만 전 남편의 그 방은 저에게 지독한 삶의 냄새를 풍깁니다. 지금 남편은 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만 전 남편은 제 추함과 상처를 이미 다 봐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완벽한 식탁에서 저는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은 사람처럼 겉돌고 있었습니다. 맛있네요. 고마워요. 저는 영혼 없는 대답을 하며 고기를 씹었습니다. 고기 맛은 느껴지지 않고 자꾸만 아까 본 그 인간의 밥솥에 눌어붙어 있던 식어버린 찬밥이 목구멍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와인잔을 채워주며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꼭 먼 나라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서 저는 가짜가 되어가고 나를 버렸던 사람 곁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제가 되는 이 지독한 아이러니.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과일을 깎는 동안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바깥 세상을 보며 저는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은 그 인간의 번호를 머릿속으로 수십 번도 더 되뇌고 있었습니다. 미쳤다고, 정말 미쳤다고 스스로를 욕하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그 눅눅한 빌라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부르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과일 먹자. 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발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그 구멍 사이로 찬바람이 들이치고 저는 이제 평생 이 따뜻한 집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살다 보면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는데 발은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공들여 쌓아온 이 평온한 가정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서 꺼져가는 불꽃을 외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지독한 미련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아니면 저 인간이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저를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텅 빈 주방에 홀로 서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금 남편은 건강을 생각해서 저염식의 샐러드 위주로 먹는 사람이라 이 집 주방에선 맵고 짠 냄새가 날 일이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오늘 제 손은 무섭도록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커다란 솥을 꺼내고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멸치를 볶고 소고기를 듬뿍 넣어 장조림을 졸이고 마늘종을 고추장에 묻혔습니다. 지금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닙니다. 전 남편이 그 옛날 입맛 없을 때마다 밥 한 그릇 뚝딱 비워내던 딱 그 인간의 입맛입니다. 장조림 간장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데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홀린 사람처럼 미친 듯이 칼질을 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순정아. 정말 미쳤어. 스스로에게 욕을 퍼부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떠오르는 겁니다. 아까 본 그 인간의 덜덜 떨리던 손등, 컵라면 박스에 묻어있던 그 가난한 얼룩, 그 잔상이 지워지지 않아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던 인간인데 왜 그 인간의 굶주림이 내 배고픔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반찬통 4개에 꾹꾹 눌러 담은 음식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청춘의 고통이자 차마 다 끊어내지 못한 지독한 인연의 찌꺼기였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우아한 코트를 입고 손에는 전 남편에게 줄 반찬 가방을 든 여자. 참 가관이더군요. 저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시 찾아간 그 낡은 빌라 복도는 여전히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고리를 돌렸는데 문이 맥없이 열렸습니다. 야, 정신 좀 차려봐, 나왔어.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인간을 보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전 남편은 땀에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내몰아 쉬고 있었습니다. 젊어서 그렇게 담배를 피워대더니 결국 폐가 말썽인 모양이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약봉지들을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인간의 옆에 앉았습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그 희끗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남편의 머릿결은 늘 정갈하게 관리되어 부드럽지만 이 인간의 머리카락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는 제가 20대 때 그토록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사람의 것이 맞는데 이제는 힘없이 축 늘어져 제 손길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시렸던 시간을 함께 보낸 그 남자의 온기. 너, 왜 왔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갈라진 목소리로 내뱉는 그 말에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죽긴 왜 죽어?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면 벌이나 더 받고 죽어야지. 독서를 퍼부으면서도 제 손은 이미 물수건을 적셔 그의 얼굴을 닦고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에게는 친구 부친상에 간다는 추악한 거짓말을 남기고 왔는데 저는 왜 이 어둠 속에서 전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는 걸까요? 그 인간의 핏줄 선 손등을 잡고 응급실로 향하는 내내 차 안은 지독한 정적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너무 슬퍼서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핏줄이 설 정도로 힘을 줬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사랑하는 여보. 지금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장례식장 도착했어? 밥은 챙겨 먹었어? 라는 다정한 문자. 그 문자를 보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한쪽에는 나를 여왕처럼 대접해주는 천국 같은 삶을 두고 다른 한쪽에는 나를 피말리게 했던 지옥 같은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기어이 그 지옥의 보호자 명단에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보호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묻는 간호사의 말에 저는 20여 년 전 그 이름 김순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이름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완벽한 현재를 무너뜨리고 다시 그 구질구질한 과거의 궤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파멸의 선언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배신하고 버렸던 인간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인간 곁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가장 나답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비단길 같은 천국을 두고 왜 제 발로 지옥으로 돌아가느냐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지만 내 상처가 숨을 쉬는 곳이 그 지옥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칠 때쯤 창밖으론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고비를 넘기고 겨우 잠든 전 남편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 사투를 벌이던 모습보다 더 초라해 보이더군요. 입가엔 마른 침 자국이 묻어 있고 퀭한 눈덩이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그 얼굴. 한때 내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위풍당당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세월에 두들겨 맞고 버려진 가엾은 노인네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사랑하는 여보. 새벽 내내 저를 기다렸을 지금 남편의 이름이 마치 저를 취조하는 검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구석으로 가서 숨을 죽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대체 어디야? 연락도 안 되고. 장례식장에 계속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그리로 갈까?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저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다정함을 예전처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 남편의 그 퀴퀴한 방 냄새와 응급실의 그 비릿한 소독약 냄새가 제 영혼에 문신처럼 새겨져 버렸거든요. 저는 또다시 거짓말을 뱉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곧 출발해요. 집에서 봐요. 병원 밖으로 나오니 거짓말처럼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가지 못하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기다리는 그 화사한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우아한 아내의 가면을 써야 합니다. 저에게 남아있는 그 상처가 주는 알싸한 통증이 그리웠던 걸까요? 나를 아프게 했지만 적어도 나를 연기하게 만들지는 않았던 그 시절.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바닥을 굴러도 내가 누구인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그 지독한 익숙한 말입니다. 결국 저는 다시 완벽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밤새 한잠도 못 잤는지 헬쑥한 얼굴로 현관까지 달려 나오더군요. 제 옷에 묻은 빗물을 닦아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내오며 고생했다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어젯밤 그 지옥의 문턱에서 누구의 손을 잡고 울었는지 평생 모르겠지요. 저는 그를 다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연코 아닙니다. 다만 그와 함께했던 내 아픈 청춘을 그리고 내 상처를 온전히 이해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 남편의 사랑은 저에게 눈부신 햇살 같지만 때로는 그 햇살이 너무 강해 제 그림자를 숨기게 만듭니다. 반면 전 남편의 그 비참한 현실은 저에게 어두운 그늘 같아서 그 안에서
비로소 제 상처 입은 영혼이 편히 숨을 쉽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은혜를 모르는 여자라고. 네,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는 이제 평생 이 완벽한 집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남편이 차려주는 전복 요리를 먹겠지만 가방 속엔 전 남편의 단칸방에 가져다 줄 짠지 무침을 숨겨두겠지요. 저는 스스로 이 우아한 천국의 균열을 냈고 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찬바람을 평생 견디며 살기로 했습니다. 가장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유일한 목격자라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인생이란 참 잔인합니다. 나를 구원해준 남자 곁에서 가짜가 되고 나를 파멸시켰던 남자 곁에서 진짜가 되는 이 선택을 저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거울 앞에서 단정한 미소를 연습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섭니다. 제 발걸음은 다시 그 눅눅하고 어두운 지옥의 문을 향합니다. 그곳에 제 진짜 이름과 제 진짜 상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아픈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가여워서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은 이해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인생에서 차마 떼어내지 못한 지독하고도 서글픈 인연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파문을 남겼는지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세요.